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약화 소식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1% 넘게 밀리면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3개월째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3%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재형기획부 장관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 고조와 침체 장기화 등으로 시중 자금이 장기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OLED TV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직도 수요일이네요. 네,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죠. 얼마 전 태풍에 놀란 분들 어제 저녁에 또 돌풍과 벼락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 요란스럽게 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갠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 논란 많이 되고 있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11월부터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의무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그러한 의견들 들어보고요. 또 나아갈 방향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장 소식 박상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상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글로벌 마감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장 초반에 제조업 지표 악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5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2% 하락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 0.1% 하락하면서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여놨고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애플의 힘에 힘입어서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ISM이 발표한 8월의 미국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전월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애플이 발송한 초대장 한 장이 분위기를 급격히 반전시켰는데요. 오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5 출시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이 순간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애플이 1.5% 뛰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주요주국 증시 보자면은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역시나 미국 제조업 지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이 주요국 증시는 모두 다 1% 넘는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이 유럽의 정상들 릴레이 회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일정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요.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와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 이행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8월 제조업 지수가 49.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이자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분기점인 5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8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7월보다도 낮아지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고용 상황도 악화됐죠. 8월 제조업 고용 지수는 51.6으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에코 IMF 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은 올해 한국 성장 전망치를 3%나 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해법에는 자신감을 보였고요.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를 서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두 경제수장은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문제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적인 확장 기조를 통해서 라기보다는 민간 부문 쪽에서 활력이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춰서 완화한다든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권 스스로가 변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수를 살리는 부양책을 쓰는 것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급격한 부실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구조, 그 스트럭처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한 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시장은 두 경제수장의 발언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와 침체 장기화로 시중자금이 장기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받을 이자보다는 지금 받는 이자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의 가중평균 예금금리는 6월 말 현재 3.43%입니다. 예금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4%대 고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의 실물 경기 침체가 잇따르며 금리가 오를 틈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들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장기 상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예금 잔액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33개월 동안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월 평균 증가율도 34.58%나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예금도 올 들어서만 1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 3년 뒤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저금리 고착화를 인정한 셈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 더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면 5대 금리를 드리는 그런 예금들로 좀 많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만기 6개월 미만 예금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심리는 채권 시장에도 반영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인 2.75%로 떨어지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금리조차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며 단기채 금리와 역전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글로벌 증시 불황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들이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계 증권사 20곳 중 연초유 애널리스트 인원을 줄인 곳이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리서치 조직이 따로 없었던 두 곳을 제외하면 리서치 감축에 나선 증권사 비중은 정확히 50%에 이릅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참가한 독일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는 TV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뛰어난 화질의 OLED TV가 차세대 TV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전시회 IFA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TV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입니다. OLED TV는 시야각이 넓고 명암 비가주와 검정색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자체 발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기존 TV보다 상대적으로 초박형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력 소모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가전 라이벌로 꼽히는 만큼 TV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경쟁사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전자의 WRGB 방식 OLED TV는 LG의 디스플레이와 TV 제조력을 총
집약식품 기술 결정 중입니다. LG전자는 OLED TV를 앞세워 전 세계 VIP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OLED TV가 아직 양산에 들어가기 전이고 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품 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조사들은 풀 HD보다 4배 높은 화질의 UD TV를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는 선명한 화질을 내세우며 제조사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의무 휴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죠. 게다가 이번에는 또 골목 상권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소주, 막걸리, 종량제 봉투, 라면 등 그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품목을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논란이 분분하죠. 오늘은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이승찬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지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두 번째, 네 번째 주 의무 휴업을 지금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 네. 방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지난번 그 의무협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어떤 생각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몇 가지 간단히 보면은 먼저 지난번에도 대개 한 반년 정도 의무 휴업을 시행해 보았는데, 이와 같이 직접적인 유통에 대한 규제는 정책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트나 슈퍼 이런 그 신업태들의 경우 한 20%까지 예. 매출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반면에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거의 미미하지 않았는가. 예. 반면에 오히려 이런 대형마트나 SSM의 신업태들, 예. 온라인몰이 좀 활성화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만 좀 애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판매 제한에 대한 그 품목 이런 걸 또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11월에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그 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낸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내년 연초, 이른 연초에는 판결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되는데, 이거를 12월부터 또 시행한다는 거는 그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을 법적 공방으로 또 시끄럽게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러한 효과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상생을 위한 입장에서는 예.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유통상의 거래에 대한 부분의 그 어떤 그 규제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좀 쉽게 한두 가지로 뭔가 큰 변화가 있으리라 하는 거는 기대할 수 기대하기 없다고 힘들겠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강제 의무 휴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고객들이 사실은 이제 재래시장으로 일부 이동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네. 예상했던 만큼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강제 의무 휴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어떤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지요? 일단은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해야 되겠지만, 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의무 휴업 관련 것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주말을 딱 날짜를 박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지자체, 작은 단위의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월 1회 또는 2회 정도를 휴무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유통산업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래 의도하고 있는 상생의 의도와도 또 부합이 되는 그런 아주 공통적인 사안이 될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자율권을 더 지방자치한테 줌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여건에 적합한
그러한 네.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데 또 요번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지금 이제 서울시가 라면, 두부 같은 서민용 생활품에 대해서 아예 이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네. 하는 이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재래시장 살리기 명분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소비자들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술, 담배와 같이 예, 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상생 이런 강조가 아니고 예. 소비자 복지되는 근본적인 더 큰 그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판매 제한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품목에 대해서 대형마트에서 이제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재래시장으로 조금 그 고객들이 이동할 여지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의외로 또 이제 재래시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들 또 네. 그 어차피 편의점들도 또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그럴 있고요. 겁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SSM처럼 신업태인 경우에서 판매 제한 이렇게 품목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 판매 단위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라면이나 이런 그 생필품 같은 것도 그런 데서는 낱개로 팔지 아니하고 예, 좀 뭐 묶음이 좀 크게 한다든지 예. 박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강제로 대형마트에서 이런 품목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야기될 겁니다. 현재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게 영업행위에 대한 어떤 그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휴일에 대한 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런 품목을 이제 네.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팔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가장 이제 반대 의견은 사실 이제 소비자의 결국 불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사실 뭐 소비자가 일부의 불편을 좀 감소하더라도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과 다 같이 가려는 노력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좀 소박하다. 예, 예. 잘 모르지 않느냐. 예. 이게 정부가 됐던 기업이 됐던 기업의 어떤 구업체나 신업체가 됐던 간에 그 행위에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공통으로 지향이 될 건 소비자 복지, 예. 소비자의 그 혜택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한다면 감수하는 게 어떤 데는 심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땐 약할 수도 있는데 예. 약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구업체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구도심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도시화된 데고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현대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는 사실은 전통시장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오래된 옛날 그 동네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데서 얻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신권과 신도심권과 구도심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90% 가까이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예. 대부분이 지금 현대화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마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지난번 그 의무 휴업보다는 보다도 노골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네.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사실은 어떤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향후에 뭐 올해 있을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표를 네. 의식한 어떤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 그 6월 달에 서울 행정법원에 있어서 취소하라고 판결 냈거든요. 예. 그 만약에 재개할 생각이 있으면 바로 하거나 뭐 7, 8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12월 대선 앞두고 11월에 하겠다. 그리고 판결은 내년 연초 아마 2, 3월 이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걸 정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또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냐
라고 볼 때 좀 그 얘기를 피하기 어렵겠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 근거는 이제 네. 시장 논리에 근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은 또 그런 재래시장이라든가 네. 영세 상공인들 보호할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네. 차후에 이들 계층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서 오히려 사회적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사실 우리 지금 사회에 네. 팽배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저도 계시? 예. 이 상생의 문제는 고용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용이요. 있거든요. 예. 고용 측면. 예. 자기 고용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적어도 뭐 한 700만 명이다 혹은 600만 명이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는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됐다는 측면, 급속하게. 두 번째는 그 대형마트나 SSM들과 같은 신업태들 자체들 간의 경쟁이 과열 현상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시민들이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가 서울이나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 이미 50%가 넘은 지가 오래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손을 본다 그럴까 대책을 세워 들어가야지 해결이 될 것이지 예. 고용의 중요성이 있는 그런 구업태들에 대해서 보호 안 되는 의지를 가지고 단순하게 신업태들에 대한 규제를 간단하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저도 상생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시간 조절을 한다거나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네. 대형마트와 연계된 그 납품업체들도 많은데요. 그 납품업체들도 살리고 또 대형마트에 고용된 그 분들도 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살릴 수 있는 진짜 좀 실효성 있는 이런 종합적인 유통 관련 법안 네네. 무엇이 될 수 있을지요? 참 저도 쉽게 떠오르질 않는데.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고급 공무원들이 예. 그 유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뭐 눈 감고 뭐 이렇게 봐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잘못된 불공정된 거래를 눈 감고 봐준다기보다는 아마 눈 뜨고도 잘 못 볼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통은 거래상이기 때문에 이 거래의 각종 거래 부분을 세세하게 고급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약관 또는 표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거래 준칙 코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 드린다면 예. 식자재 납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원칙뿐만이 아니고 지불 기한이라든지 지불 방법이라든지 손실이나 망실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식자재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금지시킨다든지 또 중요한 건 예측 주문이 잘못되는 경우에서 주문이 나갔는데 예측이 좀 덜 팔릴 것 같다면 또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든지 예. 사실은 보상을 요구를 금지시키든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정말 그 코드집이 예. 거래 준칙집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나오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갑과 을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 갑이 을을 항상 불리하게 그렇죠.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네. 영세 중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의무 휴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네. 대형마트와 그런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 설정을 좀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사실 힘들잖아요. 그 뭐 네네. 인테리어 부담도 많이 지우게 되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판촉 관련된 인력들도 사실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 보면 대부분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불합리한 대형마트들의 행포가 여전히 네네.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되는 법안 매뉴얼 같은 걸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감독도 강조해드리고 중요하겠죠. 싶네요.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네.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도요. 예. 그러려면 감독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아주 세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예. 인테리어 문제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서 유통의 아주 일부분을
알게 됐거나 보기 시작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 예. 그거보다도 더 세세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 예. 갑과 을의 관계가 페어하게 예. 공정하게 거래된다는 거를 아마 들여다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세세하게 된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그리고 네. 대형 기업,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체도 보호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 어려운 문제인데 모두가 고민을 해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이승찬 교수와 함께요.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 의무 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2부에서는요, 기업인들의 배임, 횡령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금지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죠. 표적 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투명함 확보보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살펴보고요.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